어깨 아파서 미치겠다. 어깨 통증. 허리가 아파서 돌겠다. 척추 통증. 죽지 못해 걸어다니다. 관절 통증. 밤마다 아파서 잠 설친다. 신경 통증.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대상포진 등등 세상의 모든 통증을 제대로 상담해드립니다. 네가 인간이야. 최국과 정다운 동네 의사 김영권 원장의 아프다고 좀 울지 마세요.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똑같이 소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입니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욱씨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수요일에 고정 출연자입니다. 만성이든 급성이든 세상의 모든 통증을 상담하는 정다운 동네 의사 김영권 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욱씨 왜 조금 네. 아까 뭐 아, 그게 하다가 아니라- 웃을 뻔했어. 아니 네가 인간이야.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쟤 뭐라는 거야? 막 이럴 것 아니,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어제 마포에서 제 지인들을 오랜만에 한번 만났었거든. 그 네네네. 소주 한잔 했는데 네. 우리 라디오를 안 듣는 척해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아, 진짜요? 네. 네. 그러면서 최국 씨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뭐라고? 그거 나와가지고 네가 인간이고 화내는 그 남자가 누구니? 네. 최국은 모르나 봐. 예. 연식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 개그맨 최국 씨라고 그랬더니 네. 잘한다고. 아, 진짜로? 되게 재밌대 그거. 감사드립니다. 참 진짜. 술은 언제 사주실 거예요? 뭐, 내가? 예. 내가 왜? 아니, 뭐 한잔 하시면서 그런 얘기 했다며. 아니. 그러니까 어제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제 한잔 하시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언제 사줄 거냐고. 알았어. 혼자 좋은 거 드시고 맨날. 뭘 좋은 거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했는데. 우리 김영환 원장님은 저 라디오 이렇게 나오면은 네. 어느 분이 뭐 들었다 뭐 그런 지인분들이 그런 얘기 좀 하는 분들 있어요? 네. 그 저희 선배님이 한번 택시 타고 가다가 들으셔가지고 의사 선배님이 네 의사 선배님이 네. 들으셔가지고 김영권 원장 요새 그렇게 방송도 나가고 좋은 일 하냐고 그렇게 연락이 그때 오고 어때요 기분이? 좀 얼떨떨하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예. 요새 방송에 맞들여 가지고 다른 뭐 병원에 많이 찾아오신대요. 그래요? 방송 듣고. 이것도 중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가 인간이야 최국 씨와 통증 해결사 정다운 동네의사 김영권 원장과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통증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한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알 수 없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45세 남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냈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 5일인가 6일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왼쪽 가슴 통증과 명치, 허리, 호흡곤란 때문에 계속 고생을 했는데요. 이 증상은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을까요? 진짜 하루 24시간 계속 아파서 걱정입니다. 가슴이 막 쥐어짜는 느낌도 나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은 부정맥,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어도 안 나아지고 혹시나 해서 약국 가서 심적환이라는 약도 사 먹었는데 크게 호전이 안 되네요. 다음 주 평일에 병원에 가볼 건데 무슨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왼쪽 가슴에 통증이 계속 오신다네. 네. 왼쪽 가슴 통증은 이제 제일 무서운 거는 심장이라든지 폐와 같은 이제 안쪽에 있는 장기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장내과에서 심전도를 찍어본다든지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위식도 이제 역류성 식도염 있을 때 그렇게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류성 식도염 증상일 수 있기는 한데 이제 막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막 쥐어 짜는 느낌이 들고 이런 거는 사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치고는 조금 증상이 심한 편이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심장내과 들려서 한번 진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소화기내과에서도 한번 진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심장내과, 소화기내과는 이제 큰 병원일 거고 일단 만약에 대형 병원 말고 동네 병원을 간다면 내과를 가야 되나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동네에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에서 심전도 검사, 심장 검사하는 병원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 먼저 일단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뭐 통증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도대체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체적으로? 정말 원인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최근에는 뭐 심장
그 쥐어짜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뭐 팔로 방사통이 온다 이런 분들도 간혹 오시는데 이게 전형적인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마비. 심장마비, 심장. 심장마비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비슷한 종류의 증상으로 느끼고 나 심장마비 아니냐고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또 심장마비가 아닌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24시간 계속 아프다니까 이거 지금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저희 빨리 병원을 일단 뭐 동네 병원부터라도 먼저 갔다 오시는 게 나을 것 병원을 가셔야 같아요. 될 것 같은데. 네, 내과 진료 꼭 보시면 좋겠어요. 공황장애도 있으시다 그러고. 참. 알겠습니다. 자, 호통의 달인 최국가 정다운 동네의사 김영건 원장과 함께 통증 클리닉 지금부터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통증 사연 보내주세요. 상담해드립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자, 지금부터 상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자 6256님 사연부터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지난번에도 선생님의 훌륭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을 못 드려서 다시 한번 사연을 올리는데요. 저는 82세 남자로서 오랜 당뇨, 허리 협착증, 전립선 비대, 왼 무릎 관절 질환, 손가락 마디 류마티즘, 연하곤란 타랑 등 질병이 있는데요. 거의 뭐 백화점 수준이신데. 양발, 양다리 감각이 무뎌지고 저리고 통증이 심하고 가끔씩 극심한 통증의 경련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훌륭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훌륭한 말씀 듣고 말고가 아니라 지금 바로 입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82세 남자분이시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 어르신들이 참 여러 가지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입원하기에도 애매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 때문에 그러니까 입원을 해서 뭔가 확 좋아진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입원을 하셔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하시니까 아마 그 입원은 안 하시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양다리 감각이 무뎌지는 것은 척추관 협착, 허리 협착증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무뎌지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약을 이제 아마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 약들 때문에도 이제 몸에 그 여러 가지 영양소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마그네슘 같은 그 영양소가 조금 빠지면서 경련이 발생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쥐나고 이러는 것들도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생기는 증상들인데 일단은 너무 아프시다면은 병원에서 좀 상담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럭저럭 견딜만 하시면서 약을 먹고 조절하고 계시다면은 거만한 자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거만한 자세 취하시면서 좀 이렇게 잠깐 5분이라도 집 주변을 조금 걷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약간 운동도 좀 하시면 운동을 좋겠고.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진짜로. 네. 6256님, 네, 참 병이 많으신데요. 제가 일단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서 냄새 안 나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김치용 사각 항아리 나눔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6님께.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기 보니까 연하곤란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연하곤란이 뭐예요? 이제 뭐 침을 삼키면은 입에서 이제 위 그리고 뭐 소장 대장 이렇게 음식물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연하곤란이라고 목 여기 식도에서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걸 연하곤란이라고 하는구나. 네. 그게 이제 사람이 연하라는 게 삼키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들었는데 우리 식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막 운동을 해가지고 음식물이 내려가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물구나무를 서서 거꾸로 밥을 먹어도 맞아요. 위로 넘어간다며. 맞습니다. 그게 연하 운동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 정확합니다. 연하 운동이라고. 난 연하곤란이 옛날에 제 와이프가 네. 처음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연하곤란이었거든요. 연하는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웃을 때가 아니지. 아니 근데 또 저 내용이 저기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돼. 이제 어려운 한자가 많아 보면은. 맞아요. 네. 빨리 저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7381 청취자께서 문자 보내. 최국이가 간만에 웃겼어. 분기별로 한 번은 웃겨요. 제가. 야, 그리고요 어깨 아프다는 문자들 오늘 또 날이 좀 굽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깨 그런가 봐. 아프다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밖에 지금 막 비가 오거든요. 슬슬. 그러니까 여기저기 쑤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9811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에 살고 있는 65세 정철수입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서 옷 입기가 불편하고 팔 움직임도 매우 불편합니다. 꼭 상담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어깨가 너무 아프시대. 65세면 이제 50견은 아니실 것 같은데. 50견의 일 수도 가능성이 있나요? 높습니다. 예. 아 진짜. 한번 이분은 어깨가 아파서 옷을 입기 불편하다는 게 이제 그 어깨 관절의 문제인지 아니면 목에서 신경 눌리는 문제인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팔 움직임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것에서 좀 관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깨 관절? 네. 일단 그 소염제 먹는 것을 1차적으로 해보시면 좋겠고 어깨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할 때 이제 뭐 운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좀 들고 이동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아파서 네. 적게 하실수록 좋거든요. 어깨 하중 가는 상황을 피하시고 아픈 어깨 쪽으로 뭐 옆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신다든지 이런 것도 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소염제를 약국에서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소염제는 의사 처방이 없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데요. 네. 의사 처방이 그래요? 없는 약은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되게 약한 약이어서 좀 의사 병원 방문하셔가지고 진료 한번 보시고 그 상황이 어떤가 소염제를 좀 먼저 먹어서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진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네 병원을 간다면은 무슨 과를 가면 되는 거예요? 정형외과? 네, 정형외과 그리고 재활의학과나 저희 통증의학과 이런 쪽에서 진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네. 그러면 9811님께요. 예. 예. 자, 상담도 받으시고 나눔 선물도 드린다 그랬죠. 분당 아탑동에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시식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9811님. 6568님께서 양쪽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근육통이 아니고 뼈 마디가 이제 삐끗한 것처럼 아프네요. 왼쪽 팔은 저린 느낌도 있어서 손등이 가려운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이분도 양쪽 어깨가 다 아프시대. 네. 양쪽 어깨가 다 아픈 것은 이제 목에서 신경 눌릴 가능성이 조금 더 그 말씀하시는 양상이 커 보이는데 이제 그 저리는 느낌이나 손등이 가려운 느낌 이런 게 이제 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을기가 눌리게 되면은 그 신경 지배하는 영역을 따라서 좀 지금처럼 저리는 느낌, 방사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방사통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병원은 신경외과 먼저 일단 진료 보시면 좋겠어요. 신경외과. 예, 신경외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다 진료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신경외과에서 이게 그 목에서 신경 눌리는 문제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 엑스레이나 뭐 CT나 이런 걸 찍으면 그 신경이라는 것도 보여요? 나타납니까? 엑스레이상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 자체가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뼈의 모양이라든가 뼈에서 오랫동안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은 공간이 좁아진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쪽에서는 이제 신경이 눌리겠구나, 눌리는 거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MRI를 찍어서 보면은 더 정확한데. 그 MRI 찍으면 신경 보여요 그러면? 네, 신경 보입니다. MRI가 보이는구나. 네, MRI가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 값도 비싸고 그럼 한번 찍어야 맞습니다. 거지. 네, 오래 걸리고 값도 비쌉니다. MRI 최욱 씨 찍어봤어요? 네, 저는 뭐 몇 번 찍었어요? 한 세네 번 어깨 때문에. 어깨 때문에. 네. 왜 MRI 찍을 때 네. 그냥 그 뭐 스피커 같은 거 이렇게 헤드폰 같은 거 끼우잖아. 네. 차고 하잖아. 예. 그 왜 그런지 알죠?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처음에 갑자기 음악을 들으라는 헤드폰을 주더라고. 그게 아니라 그냥 망치 소리 빵빵 나고 그러잖아. 그리고 네.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게 안에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게 자기장을 이용해서 그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세포를 막 이렇게 재배열을 시키면서 이미지를 얻는 방식인데 그걸 할 때 그런 과정에서 좀 쾅쾅거리는 소리가 되게 심하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학 전문의한테 저런 걸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거지만.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공부해서 알았는데 아니 그런 것도 있다며 MRI보다 더 윗단계가 있다고. 그거보다 더 정확한 촬영 방법이 있어요? 그냥 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싹 훑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래?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그걸로 하는 거야? 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아마도 그 뼈 스캔이라고 하는 골 스캔이라고 하는 검사일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사실
검사의 종류가 다른 거지 더 정확한 검사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근데 한 방에 할 수 있다. 네, 뼈 스캔을 하면은 몸 안에 있는 염증 반응이 아주 심한 부분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위가 이렇게 포착이 까맣게 보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뭐 혹시나 뭐 암에 이전에 걸렸던 분들이 전이가 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뭐 이게 염증성 병변으로 문제가 심하지는 않은지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검사. 아니 그럼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그거 안 해도 된다. 막 이런 얘기 그러면 하더라고. 한 번에 그거 하면 좋겠다. 아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이게. 않아요? 예. 위대장 내시경은 또 이제 볼 수 있는 구조물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뭐 인기 여배우 막 이런 분들은 막 그런 거 한다 막 이런 그래요?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아니 근데 아니구나. 기왕에 그러면은 네. 피 한 방울로 뭐 암을 다 검진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암 세포가 그 몸 안에 있으면은 조금 더 암 표지자라고 해서 그 세포들이 이제 내보내는 어떤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을 이제 그 혈액에 다 들어가 있어. 네, 그게? 혈액에 어느 농도 이상으로 있으면 이 암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암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은 감사의 말씀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0772님께서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도 여러 번 갔고 잘 안 나와서 고생했는데 선생님 얘기 듣고 똑바로 서서 힘 빼고 오른쪽 왼쪽 시계 방향 또 반대 방향으로 아침에 40개씩 저녁도 40개씩 3주 정도 해보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통증이 사라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좋아졌다. 언제 저런 상담을 해드렸지? 다시 한번 이거 설명해 있잖아요. 주세요. 네. 이거죠? 이거 네, 맞습니다. 예. 돌리는 거. 네. 팔을 돌리는 거 있잖아요. 힘 빼고. 그 어깨 회전근개를 조금 이렇게 윤활하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법을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효과를 보셨네. 예, 이거는 환자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디오, 하기 쉽- 예, 예, 라디오 쉽지 않은데. 방송 듣고 그거를 그러니까 다시 해보니까. 한번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네. 그거를 말로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네. 어깨 통증이라고 하면은 팔을 들어올릴 때 어깨나 어깨 밑에 쪽에서 상완 쪽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보통은 어깨 관절에서 오는 통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깨 관절 통증일 때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전혀 위험하지 않은 이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는데 몸을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그 팔을 쭉 늘어뜨리고 그러니까 상체는 예. 책상에 한쪽 팔을 대고 네, 맞습니다. 한쪽 팔로 이렇게 지지하고 팔을 이렇게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예. 이제 뭐 30번에서 50번 사이로 이렇게. 저분은 0772님은 아침에 저녁에 40개씩 했다는 거예요. 3주 해보니까 네. 좋아졌대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만한 자세 같은 거 자꾸 취하시고 아픈 쪽 팔로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무리하는 어떤 운동 같은 거 피하시는 것도 아마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어깨 아프신 분들, 자, 지금 정다은 의사, 김영원 원장의 상담처럼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0772님께 저희가 인천 착한 농부에서 목이버섯 1kg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2님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55세 남성입니다. 제가 목 디스크가 있는데 요즘 오른쪽 팔이 쥐가 나듯이 기분 나쁜 통증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기보다는 약국에서 구입을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다정한 음성으로 다정한 답변 기다립니다. 무섭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뭐 왜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야? 다정하게. 왜 강요해요? 왜 그런 거를? 네, 또 다정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약국에서 약을 드시기보다 지금 팔에 쥐가 나듯 이렇게 아픈 거는 방사통인데 이제 팔로 아까 말씀드린 팔로 가는 신경월기가 눌리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사실 요 정도까지 증상이 있다면은 꽤 증상이 심한 편이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약국에서 이런 때 이제 소염제 약한 걸로 구입해서 드셔도 거의 효과가 없을 겁니다. 병원에서 꼭 진료를 보시면 좋겠어요. 네. 예,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네 병원 어디 무슨 병원을 가시는 게 좋아요? 네, 아까 신경외과라든지, 신경외과. 예, 신경외과라든지 뭐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이런 통증 보는 병원들에선 전부 다 진료를 보실 수 있어요. 동네 병원 중에도 신경외과라는 데가 있나요?
네, 신경외과 병원이 있습니다. 물론 신경외과는 보통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을 주로 하는 과인데 네. 근데 수술하지 않고 1차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진료 보시는 선생님들 참 많습니다. 2832님이 문자를 다시 주셨는데요. 좀만 더 다정하게 해달라고. 아, 지금 똑같잖아요. 55세. 그 전이랑. 네, 55세 남성 아버님이실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좀 드셨나요? 신경외과 많이 다정해지셨죠? 예. 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디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상담 일단 여기서 하고 노래 한 곡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은이 부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맘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2번 한데도 웃어 넘길 그럴 나이야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떠나간 내 사랑이 그리워 고독을 달래주던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누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맘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2번 한데도 웃어 넘길 그럴 나이야 외로움에 지쳐도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듣고 왔어요. 나이가 지금 최국 씨는 이제 50 초반. 예, 그렇죠. 예, 김영건 원장은 40 초반. 네, 맞습니다. 어때요? 나이가 든다는 게 어때? 최국 씨는? 나이요? 잘 모르겠지 아직 젊어서. 아니 근데 이제 왜냐하면 또 아무래도 없던 증상이 계속 생기니까 뭐 선배님도 다 겪으셨잖아요. 50 딱 들어서면서 요즘에는 이렇게 자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벌써 시작했냐? 엊그제부터 시작했어요. 엊그제부터? 엊그제부터 그 증상이 시작된 거야. 나는 한 2년 전부터 60 넘어서 했는데 너무 일찍 그래.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하면서
소변 보러 깨지. 예. 김영건 원장은 40대니까 뭐 그런 거 없죠. 그런 증세.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제 그렇게 소변 그렇게 나오는 이제 증상이 그런 초기 증상이 뭐 네. 커졌어? 큰일 났네. 커졌어. 모르겠어요. 좀 더 두고 보기는. 근데 네. 많이 나와요. 소변이. 그럼 네. 괜찮은 거 새벽에. 아니에요? 네, 그런 게 그 진짜 호흡은 마려워서 깨는 거겠지. 네. 의대생 때 그 이제 족보가 있는데요. 그 족보에 왕 족보가 전립선 비대증이 40대에 40%, 50대에 50%, 60대에 60%가 그 앓는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50대 되면은 족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예,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를 족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그렇게 돼 있다고 네, 의대생들 사이에 예, 그래서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반 이상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걸렸다. 네, 이렇게 생길 얘기가.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 상담 계속 할게요. 지금부터 7402님 소개해 주세요. 네, 증상이 생긴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은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도 나타나고 하는데 정형외과 말고 통증의학과 진료를 받아도 되는지요라고. 예, 통증의학 네. 전문이니까 대답 좀 해줘 보세요. 됩니다. 네, 통증의학과에서도 진료 잘 해줄 겁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뭐야? 손목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는 굽힘근이라고 하는 이제 구부리는 근육들의 힘줄이 손 바닥 쪽으로 이렇게 힘줄이 이렇게 올라가서 달라붙게 되면서 근육이 수축하면은 요 터널 안에서 힘줄들이 당겨지면서 이제 손 동작을 일으키는데요. 요 터널 안에서 손가락 그 지배하는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이 많이 눌리면서 손이 저리기도 하고 뭐 손이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아침에 구부리려고 하면 잘 구부려지지도 않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총체적인 거를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김영건 원장 병원으로 전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요? 저는 보통 이제 엑스레이상에서 큰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예. 기질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 정중신경 눌리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주사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디다 놔요 주사를? 손목 터널 안쪽으로 놓습니다. 어우 안 아파? 물론 아픕니다. 근데 손바닥에 맞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덜 맞을 아파요, 만해요. 예, 요거 맞을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에서 통증 유발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이 또 일자목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꾸 경추 신전 스트레칭 하면서 거만한 자세 하시도록 또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도 주사 드립니다. 얘기하니까 제가 옛날 한 2년 전쯤에 네. 제가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왼쪽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부었어. 마디가 첫 번째 마디가. 그래가지고 건드리기만 아파. 이게 퉁퉁 부었거든. 그래가지고 정형외과를 찾아갔어요. 예. 그랬더니 여기 끝에가 아픈데 여기 관절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여기 어디다가 주사를 놓는데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그냥 빡해놔가지고. 아유, 그건 2번 맞았어. 아이고. 그래서 좋아지셨어요? 좋아지긴 좋아졌죠. 그 통풍이 되죠, 통풍. 통풍은 아닌 거고 하여튼 아니었어요? 여길 내가 무리하게 타건이 뭔 말인지 알아요? 건반을 친다. 그렇지 건반 때린다. 네. 네. 잘하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세게 친거 무식하게. 그래 여기가 그냥 골마 터진 진짜?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음주 같은데. 아니 음주하고 상관없어. 네. 예. 077 둘리께서 최국 씨 완숙 토마토 갈아두세요. 한 달간 직방입니다라고. 지금 어떤 거 전립선 말씀? 비대증 진짜요? 얘기하니까 그거는 최국 씨만 갈아 먹을 게 아니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 전립선이 저게 좋은가 봐요. 완숙 저도 토마토? 예방을 위해서 예. 완숙이라는 게 삶아 먹으라는 얘기인가? 완전히 익은 잘 빨간 익은? 빨간 잘 익은 토마토를 그거를 얘기하시는 믹스에 것 같아요. 갈아 먹어라. 한 달 동안. 근데 지금 저기 아니 어때요 이거? 0772님의 저 처방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 물론 몸에 전립선 비대증 전문의사는 아니지만. 예. 네. 아마 그 이제 수분 섭취가 잘 되면서 그런 증상 개선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토마토는 음식으로는 아주 좋다고 그러던데 그거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되겠네 저도. 아무튼 저도 한번 뭐 해보죠 뭐. 네. 하여튼 진료는 의사한테 약은 약사한테 하셔야 됩니다. 네. 7402님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고요. 증후군 관련해가지고 문자 하나 더 왔습니다. 4266님 선생님 저는 방아쇠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소폰 초보자로서 긴장하며 배우다 보니 손가락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생겼는데 저분도 저러잖아. 평소에는 안 아픈데 구부릴 때 아프곤 합니다.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하면 좀 덜 아프기도 하고요. 소염 진통제 먹으면 괜찮아질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하고 똑같은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신가 보네. 저는 피아노 타고나다가 이런 거고 이분은 색소폰에 손가락에 넣었다 뺐다 닿았다 하니까 이게 관절이 자주 움직이잖아. 그러면 그래 똑같은 거네. 그러다 보면 저렇게 생기는군요. 네. 이 방아쇠 증후군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여기 그 손바닥에 힘줄 집이 있어요. 힘줄을 싸고 있는 이런 그 구조물인데 그 힘줄과 힘줄집 사이에서 염증 생기면서 힘줄집이 비후해지는, 그러니까 힘줄집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 힘줄을 좀 누르기도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구부러지지 않게 만드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것도 일단 1차적으로는 소염진통제 먹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한번 이런 게 생기면은 그냥 참고 하시면은 그 힘줄집이 점점 더 그 망가질 수가 있어요. 더 커지면서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소염제 먹고 조금 쉬시면 좋겠습니다. 색소폰 재밌으시겠지만 한 1, 2주 정도는 일단 쉬엄쉬엄 하시면서 증상 조절한 후에 이제 다시 배우시면 좋겠어요. 4266님 저도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사만 맞은 게 아니라 약도 처방을 해줬거든 그 의사 선생님이. 그게 제가 처방받은 게 소염 진통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염 진통제랑 근육이완제, 뭐 속 보호제 요 정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4266님 저하고 증세가 똑같은 거예요. 악기만 다를 뿐이니까 정형외과든 뭐 통증의학과 가도 됩니까? 네, 통증의학과에서도 동네 많이 병원 한번 봅니다. 갔다 오세요. 혼자서 참지 마시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도 아니야. 이제 가만히 쉬면은. 그러니까 쉬면은.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게 재미 붙이면은 이거 아파도 막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좀 쉬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색소폰 잠깐 쉬시고.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서 일단 드셔보시죠, 뭐. 그러니까요. 저 색소폰 불고 싶으면 저 여보세요. 입으로만 부시면 되죠. 여보세요. 손가락 안 누르고. 색스폰이 아니고 색소폰이라고 하는. 아니 군악대 아니야 참. 군악대 트롬본. 아니 색소폰. 색소폰. 네. 자꾸 색스폰 그래가지고. 요새도 트롬본 연주 가능합니까? 네? 트롬본 했다며. 연습을. 저 최국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군악대 했는데 트롬본 연주자였대. 와, 25년 전. 어딜 긁어 지금? 대상포시 걸린 거 아니야? 왜 긁어? 예, 자, 2904님, 네, 안녕하십니까. 49살 여성인데요. 올해 3월 말에 허리, 다리 쪽 통증이 심해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추간판 제거술을 했는데 다시 아파져서 갔더니 재발해서 다시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시 재발도 하고 그러는 건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추간판이 저기죠?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네. 척추 추자에다가 사이간자에 판자를 넣은 거죠? 예, 맞습니다. 척추 사이에 그 판이다 이런 거지. 네. 아니 제거를 했는데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네. 재발이 근데 되는구나. 추간판 디스크 제거술을 하면 아파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참 고생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이 디스크는 쉽게 말하면 물주머니 같은 구조물이에요. 네. 단단한 뼈와 뼈 사이에서 물주머니가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런 구조물인데, 이 물주머니가 안쪽에 이제 젤리 같은 성상의 수핵이라는 구조물이 있고, 바깥쪽에는 이제 섬유륜이라고 하는 이제 공 껍데기 같은 것이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러면 이 공 껍데기가 일부 손상이 되면서 수액이 조금씩 튀어나와서 이렇게 그 밖으로 튀어나오는 건데요. 그거를 수술하는 방법이 그거를 딱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를 해서 이제 그 신경 누르는 그 환경을 잠깐 개선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구부린다든지 이러면서 그 수술을 했던 디스크더라도 다시 너무 심하게 눌려서 다시 튀어나오는 다시 경우가 튀어나오는구나.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관리는 일단은 통증 있는 기간에는 그 무리해서 어떤 운동을 하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을 최대한 피하실수록 좋고. 아니 근데 병원에서는 지금 다시 수술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병원에서 충분히 얘기를 이제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다시 똑같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손상이 심해서 이 뼈를 고정하는 핀을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시술 먼저 해서 좀 그 정도로 좋아질 것 같으니까 시술 먼저 해보고 경과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충분히 어떤 수술인지 들어보시고. 이구공사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구공사님한테 나눔 선물 보내드릴게요. 경기도 하남에 줄 서서 먹는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줄 서서 먹는. 예. 진짜 줄을 계속 쓰겠죠 매일매일. 네. 6123님,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른쪽 종아리 쪽에 혈관이 볼록 튀어나왔거든요. 하지정맥류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정맥류. 네, 통증은 없는데 그냥 둬도 괜찮은지 좀 궁금합니다. 사진도 같이 보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하지정맥류. 사진도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네. 일단 근데 하지정맥류 전문은 아니잖아 지금. 통증이 의사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하지정맥류로 통증이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오셔서. 아, 그래요? 네, 저도 여기 저 보냈네 사진에. 네. 이분은 저 왼쪽 종아리인데 하지정맥류. 많이 나와서. 하지정맥이요. 난 근육인 줄 알고 근육이. 저게 하지정맥류구나. 네. 겉으로 보일 정도로 꽤나 증상이 있는 분이신데요. 일단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는 일단 진료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초음파 검사도 해보셔야 되고요. 하지정맥류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크게는 3가지 정도예요. 점점 커지면서 이게 증상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이 하지정맥류가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그리고 이 하지정맥류 때문에 안쪽에 혈전이 심하게 보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초음파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혈전이 이제 피가 순환되면서 어디 심장이라든지 머리 쪽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혈전이 이제 흔히 말하는 경색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뇌경색이라든가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진료를 보시면 그래요. 좋겠고 흉부외과에서 보통 진료를 합니다. 흉부혈관외과, 네, 흉부혈관외과라고 요새는 많이 부르는데 흉부혈관외과에서 꼭 진료 보시면 요거는 좋겠습니다. 제가 전문이에요. 하지정맥류는. 그래요? 20년 전에 제가 40대 초반에 김영건 원장 나이 때 저 일산 동대병원 있잖아요. 거기가 맞아 흉부외과. 네. 거기가 수술했잖아. 하지정맥류. 왼쪽 종아리에. 그 U자가 정맥, 하지는 이제 아래 다리란 얘기고 정맥은 동맥 말고 정맥이고 류자가 무슨 U자인지 알아? 최국 씨? 흐를류. 아니야. 그럼 뭐야? 호응이야. 혹. 혹이라는 뜻이구나. 경질 엄 밑에 그 U자 머물 U자 쓰는 거거든. 수류탄의 류자는 과실 서당을 하나 차려요. 서당을 그냥. 그러니까 한자가 다 뜻이 그래서 정말. 어쨌든 저게 무슨 견과류 할 때 류처럼 들리잖아. 그게 아니고 하긴, 혹이야 혹 이게. 그걸 처음 알았네. 그래서 혹이라는 이거를 놔두고 방치를 하잖아요. 지금 김영건 원장도 자기 전공은 아니지만은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때 그렇게 들어서 수술을 했었거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놔두면 점점 커진대. 혹이. 그러니까 이게 이 밑으로 이제 동맥은 뿌려주는 피고 정맥은 이제 올라오는 피 아니에요. 여기에 그 흐름이 방해가 되면 혈전 생기고 심장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어. 난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6123님께는 사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 때보다도 제가 있을 때보다도 좀 굵으신 것 같아. 혹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병원 가셔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는데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기억으로는 하루 정도인가 입원 수술을 하고 전신 마취를 안 하고요. 반신 하반 마취만 했어. 그 엎드려서 했거든. 네. 그 정신은 말짱하잖아. 막 뒤에 전체 그 수술실에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게 레이저 같은 걸로 해나 봐. 그렇게 한날 하루 자고 다음 날 뭐 스타킹 같은 거를 신겨주더라고. 네. 이거 풀지 말고 한 일주일 가라고. 네. 그래서 그때 간단했어요 수술은. 아니 저는 뭐 하지정맥류가 그냥 보기에만 안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안 돼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심장이 안 거구나. 좋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6123님 저 반드시 저 흉부외과
가서 좀 상담 받으시고 처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84 하나님 안녕하세요. 일구 형님, 최욱 씨 그리고 다정한 동네 의사님. 저는 왼쪽 발이 무지 외반증이고요. 무지 외반증으로 튀어나온 엄지발가락 부위에 티눈이 있어서 티눈 제거제를 바르고 있습니다. 제거제로 굳은 살이 생기면 뜯어내고 있는데요. 요즘 가끔 쑤시듯 압통이 생깁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무지 외반증이 뭐예요? 이제 무지외반증이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발바닥과 발가락이 만나는 요 관절이 안쪽으로 자꾸 꺾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발 아치가 무너지면서 보통은 이런 맞아요. 예, 젊은 시절에 이제 높은 신발 신으시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슬리퍼 신고 많이 돌아다니신다던가 이런 경우에 좀 더 촉발될 수가 우리 있는데. 할머니가 이거 오셨었는데 무지외반증. 그렇죠. 하이힐 신으셨나 우리 할머니? 많이 아프신가 보지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돌아가게 되면은 여기 관절통이 생기는데, 근데 이분은 그 청취자분은 그 관절통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은 살이 생기면 뜯어내고 이러는 거는 이제 그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막 칼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티눈 제거제 이렇게 바르면서 살살 하시면 좋겠고, 관절통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무지외반증의 각도가 이제 20도가 넘어가면 무지외반증이 중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40도가 넘어가면 반드시 수술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는 동네 병원 어디 갈 데가 어디예요? 어느 과를? 정형외과 진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84님 정형외과를 한번 상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9986님이 최일구 아나운서는 EBS 가가지고 서당을 차리래. 최욱 씨가 해가지고. 경업하시면 좋겠다. 굉장히 트렌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순서. 거기 EBS는 괜찮잖아요, 사정이. 여보세요. 자, 여기서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자, 김영건 다정한 원장 오늘 고생하셨고요. 최욱 씨도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윤시연이 부릅니다. 저기 김영건 원장 좀 따라서 해봐. 역마차 살롱입니다. 해보세요. 역마차 네, 살롱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아우 잘하네.